오늘 그 산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혼,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흙과 씨의 그 비유를 들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산혼이라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그 영어로는 living soul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혼이 되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제 이걸 표현한 거지. 이 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기능이래, 기능. 그 자체로는 아무 그게 없고 무엇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산혼이야. 우리가 사람은 산혼이다 그러면 뭐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로 조성되는 거라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로 또 표현돼.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산혼이라 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면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런 입력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살면서 부모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친구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생님의 영향도 중요해. 받은 대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근데 그때마다 이게 항상 선택의 문제가 항상 있어. 야, 내가 이래도 그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놀러 가면 되겠나. 그 공부하냐 노냐 이거 두 개 항상 이게 선택의 문제로 고민한다고. 그러면 놀러 가면 성적 안 나오게 돼 있어. 그건 바꿀 수 없어. 응? 내가 잘 놀면서 있잖아. 시험 점수 잘 나오겠다 생각하면 그건 안 되지. 그 길을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이게. 이게 이제 산혼의 기능이야. 산혼은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산혼이지. 근데 우리 이제 사람의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 창조는 바꿀 수 없는 거다. 우리 사람이 있잖아.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거 고정불변이야,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뭐 바꿀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또 반면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그지? 굉장히 많아. 요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게 멸망이라. 바꿀 수 없는데 그걸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거. 창조의 법칙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노선이 딱 정해져. 그러니까 이게 선택도 사실 중요한 거지. 사람이 무엇을 받아서 표현한다. 사람은 흙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흙과 씨의 관계는 창조에 속한 것이고 고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혼에 관계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고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걸랑. 그런데 그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또 비유를 쉽게 보자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 있잖아. 하드웨어는 이게 딱 고정불변해. 좋은 칩들이 업그레이드 되잖아.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논리에 따라서 확 달라져.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꿀 수 있거나 업그레이드 되잖아, 이렇게. 하드웨어는 한번 딱 정해지면 이게 못 바꿔요.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 PC로 이제 여러 개 있어.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뭐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프로그램 저 굉장히 많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사람의 그 혼은 그 시와 밭의 비유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이렇게 이제 포괄적이다.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 혼은 뭐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 어떤 것이 들어올 때 내 혼이 바뀌어 이렇게.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그렇잖아. 사람이 뭐 좋은 것을 먹으면 내가 좋은 것으로 금방 이렇게 바뀌잖아. 물론 시도 그렇지만 좀 더 좀 어떻게 인격적으로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그 바뀔 수 있고 또 표현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참 나도 그 대학교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애매한 게 굉장히 많았어. 이게 뭐 공부도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내 진로에 대해서 걱정할 때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 맞는데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단순히 뭘 표현하는 도구다. 별로 자기가 자유의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들어오는 대로 받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아주 단순하다. 뭐 먹는 대로 살찐다. 아주 쉬운 얘기잖아. 근데 내 생각 때문에 있잖아. 내 생각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닐 거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있지. 그 생각하고 또 실제하고는 또 틀리걸랑.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기능을 내기 위해서 좋은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요새 인공지능이 있잖아. 인공지능이 굉장하잖아. 근데 인공지능이 표현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지금까지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이게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표현된 거야. 룰이 있어. 룰.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사람들이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 추상적인 것을 수학 같은 것을 수학적인 도구나 또는 아닌 그 법칙 우리 프로그래밍 같은 법칙을 써서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단계별로.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법칙이 하나도 없어. 그냥 블랙박스야. 딱 블랙박스 그냥 박스 하나야. 그리고 딱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연결이 쭉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 지금도. 인공지능이요. 그걸 모른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 블랙박스고 출력하고 인풋만 정의해줘. 인풋하고 입력하고 출력. 그리고 가르쳐주기만 해. 처음에 형은 너 A를 보여줘. 그러면 A가 아니고 저쪽 C를 가르쳐. 그럼 너 그 C 아니네. 이거 A로 해라. 그 다음에 B를 가르쳐. 이 B도 아니야. 그럼 가르쳐주면 이 안에서 동작해. 근데 그 룰이 무지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도구로서. 우리의 언어로. 또는 수학으로. 과학적으로 표현을 못해.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드는 거는 연결밖에 없다니까 우리 뇌처럼. 뉴런이라는 세포처럼 쫙 연결만 하면서 스프링만 쭉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하고 곱하기 더하기밖에 없어. 그냥 라인만 라인만 쭉 연결하는 건데 라인에 여기 강도만 조절하는 거야. 강도. 이제 내 신경세포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탁 치면 여기 전달되잖아. 그럼 이쪽으로 전달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막 전달해 여기까지 가. 그럼 이 연결 강도 여기는 0.7, 여기는 0.5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카메라 옮기듯이. 근데 무조건 A는 A를 인식하게끔만 내가 목적이 있지 이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고 하면 지가 알아서 뭐야? 그 룰을 만들어내.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명확히 못 쓰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의 과학은
명확히 증명하라고 수학적인 도구를 써서 룰을 만들었어. if 대 프로그램 같으면 이거 아니면 이쪽, 이거 아니면 이쪽, 이거 아니면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같으면 법칙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 우리 법도 그렇잖아. 법을 처음에 큰 헌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 그러면 계속 법을 빠져가나 나가는 놈들이 있는 거라 얘 세금 안 내려고. 그럼 또 법 만들어. 이미 약간 딱 보니 이건 또 법이 없네. 또 만들어. 끝이 없이 그렇게 복잡해 법이라는 게. 그렇지 맞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미 것이 들어오면 못 맞춰. 그 제도에 없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법에 비유하면 원칙에 비유하면 그냥 입력 출력을 해놓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다 보면 그 안에 룰은 얘가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법을 만들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지, 그지? 사람이 뭔 얘기하다 그랬나? 하여간 산혼이 어떤 이 기능인데, 그 기능이 무엇을 받으면 입력을 받으면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봤던 거 있잖아. 봤던 거. 이게 사람의 뇌가 그 뭐냐면 이 굉장히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보면 뭘 배우고 어떤 목표가 A면 A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 이렇게 그것을 맞추려고 스스로 이렇게 자가 노력을 해. 이렇게 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블랙박스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뇌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것을 목표를 많이 가르쳐 주면 출력을 많이 보여주면 사람이 그거대로 동작하게 돼 있는 거야. 이 기계도 신경망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많이 본 것, 자기가 많이 배운 것, 그것이 사실은 자기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저런 아웃풋이 나오게 이걸 많이 보여줬어. 그럼 저런 아웃풋이 나오게끔 할 수가 없어. 이미 이런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 나는 그걸 알았어. 자기를 바꾸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왜냐면 거기 많이 노출돼 있으면 우리 신경망을 해보면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뀌어.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굉장히 뭐 소극적이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영향이 있겠지 어느 정도. 근데 거기에 많이 노출돼 있으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그 선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그렇잖아. 한 번 내가 이렇게 그 뭐 목사님 항상 표현하는 전라선을 타느냐 경부선을 타느냐 그 선택은 사실 미묘한 차이잖아. 그지? 미묘한 차이라. 그런데 우리가 전공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자공학을 택했냐 아니면 인문을 택했느냐. 처음에는 뭐 고등학교 때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그지?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옛날에는 뭐 문과 이과 별로 차이도 없었어. 응? 그런데 공대를 택하면서 이 먹는 양식이 틀려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바뀌어. 어떤 말의 표현보다도. 그래 인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배우고 또 표현력도 좋아. 일단 이빨에서 얘기해야 돼. 말로. 논리에서. 정말 그래.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이상하더라고 그게. 자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좀 부족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되면 자기가 먹는 대로 살찌는 거야.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지. 그러니까 살찌려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돼. 맞아, 그치? 내가 미국 가가지고 10kg 쪄왔어. 평생에 우리 집 식구는 55kg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집 식구가 다. 근데 내가 65kg를 쪄왔잖아. 그러니까 내 몸무게 2, 3kg만 쪄도 내가 진짜 이거는 그 혁명인데 우리 집에서.
야, 55에서 65 이거는 진짜 뭐 있어. 아니 한국에 오니 나 그때 몰랐어 미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공항에서 막 네 얼굴 살 엄청 쪘다 그러더라고. 나는 근데 서서히 쪘으니까 몰랐지. 어? 그래서 그 시스템 어떤 시스템에 미국이라는 시스템인데 그때 이걸랑 야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기술 차이가 너무 났잖아. 그때 당시에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인터넷이 잘 발달 안 됐으니까 지금은 미국 갈 필요도 없어. 왜냐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별로 없어. 갈 필요도 없어. 논문 다 나와 있고 다 공유해. 웹 2.0 다 공유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거 거기서 책이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 걸 받아보고 그것을 손에 쥐기까지 몇 년 걸리잖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미국에는 어떻게 공부하나 이런 게 굉장히 관심 있는 거야. 미국은 뭐 컴퓨터가 이렇고 하여튼 전마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 만들어내나 우리하고 또 그게 너무 관심 있더라고. 그래서 IMF 터졌는데 있잖아. IMF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국가에서 돈을 준다 그랬던 나라가 돈을 못 주겠대. 다 해놨는데 미국 간다고 다 해놓고 거기 뭐 저기 뭐 그 뭐야 방까지 방은 안 얻었지만 이제 다 알아보고 거기 이제 학교에 다 섭외해가지고 비자 받아놓고 다 했는데 갑자기 IMF니까 야 돈 반만 줄게 이러는 거야. 왜냐면 800원에서 환율이 2배 올랐잖아. 1,800, 2,000원까지 갔었걸라. 우리나라 그때 800원이었었걸라. 그런데도 너무 이제 그 보고 싶어가지고 간 거야. 이렇게.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가보니까. 왜냐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 한국 사람이 뭐 미국 사람한테 되겠나. 그게 아니야. 한국 사람 가서 왜 다 잘하는 줄 알아? 이게 시스템 문제야. 시스템 문제.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요 사람이 들어가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끔 출력이 이렇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 거라. 산혼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요 시스템은 사람은 산호는 요걸 먹으면 요걸 출력하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랬잖아. 먹는 것만 바꾸면 아주 쉽다. 사람은 왜냐면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표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기능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지어놓은 거야. 사람 그렇게 지어진 거야.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뭘 먹느냐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노출되면 그렇잖아. 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 여기 전문가 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야.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토양도 틀리듯이 있잖아. 그렇지만 먹는 데에 많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 나 같은 경우도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보다 위장이 워낙 좋은 사람은 나같이 먹었으면 한 20, 30kg 쪘겠지. 그지? 나는 근데 워낙 안 좋으니까 10kg 찌는 게 이건 진짜 나한테는 엄청난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0kg.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햄버거를 먹어서 그래. 햄버거. 딱 원인은 그거 하나야. 고기를 못 먹다가 고기를 못 먹을랑 미국 가기 전에 고기를 못 먹었어. 고기만 먹으면 올라와. 먹어본 적이 없네.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더라. 목사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나 그 이해 너무 잘 가. 이제 아침 식사가 다 그 달달구리한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거기는 이제 삼촌이 뭐냐면 봉균이 형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점심을 아침에 바쁘잖아. 굉장히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나가. 그리고 아침도 뭐냐면 밥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 다 같이 밥을 하니까 뭐 내 도시락 이렇게 싸갈 이런 형편이 안 돼. 그리고 학교 가면 다 각장 직장 가서 점심은 다 샌드위치나 이런 걸로 먹고 사 먹어. 근데 학교 주변에 딱 가보니까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햄버거, 보통 사람들은 햄버거 샌드위치를 많이 먹걸라? 점심에 뭐 돈 있는 사람 뭐 중국집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하는데 나는 중국 음식도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햄버거는 딱 보면 이렇게 올라와 그냥.
안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비위가 약했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샌드위치 가게 가가지고 햄 빼고 어. 그렇게 시키잖아. 요거 넣어주세요. 요거 넣어서 딱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먹어서 햄버거를 반 개를 먹었어. 이제 그러니까 그 1년을 햄버거 그러다가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를 먹는데 딱 나올 때 되니까 햄버거 하나 그냥 걷더니 해치워. 시스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봉균이 삼촌이 그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주말만 되면 고기를 구워. 그 잔디밭에다 쫙 해가지고 형제들 한 2, 30명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LA 갈비 쫙 해가지고 그냥 이만큼씩 사가지고 그냥 고기를. 근데 그 고기가 맛있어. 갈비를. 그 고기를 쭉 먹고 신선한 야채부터 내가 체질이 바뀐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이 바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 사람도 응? 하드웨어가 좀 빈약해도 있잖아. 많이 먹으면서 내가 살 빼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라 이게. 또 많이 안 먹으면서 나 좀 살 좀 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라. 그걸 먹게 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바꾸는 거 쉽지 어떻게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없다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소극적이야. 나는 원래 좀 이게 아니라는 거라. 그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나는 원래 소극적이야. 아니야. 그거는 다른 걸 막 바꾸면 자꾸 생기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렇게 내가 바뀌어. 나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나는 원래 뭐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 내가 책을 많이 보면 지적 능력이 많이 향상되겠네. 되잖아. 그지? 그다음에 많이 놀면 막 운동 많이 하면 튼튼해지겠네. 이거 뭐 얼마나 단순하냐.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길 바라거나, 그지? 운동 안 하고 튼튼해지길 바라는 거나. 안 그래, 그지? 그럼 살 빼려고 하면서 많이 먹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라. 살을 빼려면 적게 먹어야 되지. 그 법칙 어떻게 보면 간단해. 그게 간단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에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자유에 속한 것이지만 선택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만 잘하면 그 노선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지. 나는 아주 너무 명쾌한 말씀이고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서 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또는 뭐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저 사람한테 열등감 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각 있잖아. 내 시각,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 그런 거를 좋은 거를 먹으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다. 우리는 다 사람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뭐 존재적으로 참 깊이 연합하고 쟤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사람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뭐냐면 그 자신이 우리 자신이 돼. 그럼 저절로 행복한 거야. 이거 뭐 자기가 노력하려고 안 해도 그 노선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참 선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야, 미국 시스템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요렇게 할 수밖에 없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변했잖아. 뭐 중고등학교는 잘 안 변하더라고. 그 초등학교, 대학교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보다. 근데 중고등학교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60년대, 70년대가 똑같아. 보면 똑같이. 근데 미국 대학은 진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중간에 그냥 잘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다 봐주고 면담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계속 날라와. 성적 저주자들 면담해라 뭐 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니게 해라. 왜냐면 자퇴 많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손실도 있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절대 학생하고 교수하고 못 만나. 아, 그래요? 희한하지? 네? 교수하고 학생하고 안 만나. 그럼 수업 뱅 밥도 못 먹어. 1대1로. 담당 교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 어? 담당 교수. 담당 교수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럼 뱅큐로 어. 수업 어떻게? 수업만 하고 그냥 그때 헬로 이메일로 지분을 하고 아. 거제는 그냥 메일로. 그리고 뭐 커피를 마신다는 거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나 우리 이제 외국 교수 왔잖아. 그럼 내가 우리 한번 해가 학생들하고 우리는 MT도 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선생들이잖아. 밥도 먹고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그 미국에서는 뭐 학생들하고 밥도 대화도 안 나고 하느냐. 절대로. 왜냐면 얘를 한번 밥을 먹으면 얘한테 대해서 성적을 줄 때 바이어스가 간대. 바이어스, 편견.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준다 이거야. 아. 그게 어쩔 수 없네, 그죠? 걔들은 완전히 객관적이야. 객관. 주관적인 걸 다 배워. 그 주관적인 관계가 생기잖아. 너하고 나하고. 그럼 조금이라도 얘 70점 맞았다 그러면 71점. 뭐 75점. 점만은 나고 점 7이니까 이런 관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성적이란 건 무조건 FM이고 딱 중간에도 언제라든지 딱 자르니까 뭐 걔들은 내가 우리나라는 뭐 와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등록금 뭐 그럼 나 할 수 없어. 그럼 야 F 줄 거 D 뭐 C 다 올려주잖아. 봐주잖아. 그래서 졸업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걸리면 이번에 저 취직 다 해놨는데 이번에 F 맞으면 졸업 못 해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에이 그래 뭐 네 성적 저 F보다는 취직하는 게 우선이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놨기 때문에 그 공부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노선 안에 있으면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라 이게 분명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혼이 굉장히 우리 사람한테 참 축복이지.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가지고 그대로 표현하고 엉뚱한 걸로 표현하라고 알아. 그러면 이게 이 시스템은 이거 뭐 진짜 완전 불안정하지. 인공지능은 왜 저렇게 되나요? 많이 보여준 대로 동작하걸랑. 잘못 가르쳐 주잖아. 그럼 잘못 동작을 해. 이게 문제라고. 사람하고 똑같네. 사람은 똑같아. 잘못 가르쳐 주면 그럼 이 인공지능을 악하게 가르쳐 주면 악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야. 보여준 대로 돼. 룰을 자기가 만들어가. 본 것만큼, 가르쳐 준 것만큼. 진짜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 그 인생에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바꿔도 되고, 그래 바꿀 수 없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막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노력하라 얼마나 그게 힘드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꿔도 되는 것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축복되는 거야. 내가 인생이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바꿔봐봐.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태어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 바꾸면 얼마나 좋아. 바꿀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내가 난 쟤한테 사과 못해. 이거 바꾸면 되지. 근데 뭐 원래 뭐 그런 거 바꾸면 돼. 뭐든지 바꾸는 게 쉬워. 어떻게 보면 그죠. 난 도저히 저렇게 안 돼. 뭐 안 되는 게 있어. 원래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바꾸면 되지 그거. 그러니까 이전에 이랬을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내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사실 축복이지.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고정관념을 딱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정말 제일 융통성 있는 분이라. 우리 목사님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어. 어떤 형제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이 없어. 항상 이렇게 쟤는 계속 바뀌어 나가고 계속 새로워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도 뭐 몰라 지난번에 좀 아프셔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목사님처럼 젊은 사람이 어딨냐. 생각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없어. 진짜 굉장히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맨날 새롭다는 게 그런 것 같아. 감사하고 참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지만 내 인생을 뚝 돌아볼 때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 우리 교회에 온 거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지 뭐. 이런 선택이 어딨어.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지 우리가. 보면서 뭐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이었는지 그게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는지 난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왔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 그렇게 선택하게 했는지 또 내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복된 선택이었다. 그 선택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그 표현된 것을 같이 누릴 때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참 삼촌 말씀 들으니까 고정된 거는 없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좀 이렇게 온순하게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놈이 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였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니 한 3년 안 나오더니 다시 고등학교 왔는데 깡패가 돼서 나타난 거라. 근데 그놈이 내 친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같이 그 깡패라는 생각이 없지.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난폭해져 있더라고. 막 뭐 유리를 깬다든지 나 상상도 못하는 짓을 내가 그게 언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노출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사실 이 미국 사람이 나보다 영어 잘하는 거는 영어에 많이 노출돼서 잘하는 거지 뭐 지가 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어 잘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래 나 삼촌도 서울 사람인데 대구 와서 대구 사투리에 노출되니까 억세졌어. 서울 가니까 억세졌대. 나는 내가 억세진지 몰랐지. 근데 서울 애들이 말이 부드럽더라고. 나도 서울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억세졌으니까 부드럽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노출됐느냐. 그 어떤 그런 것도 그러고. 또 삼촌이 직장 생활할 때 영업에 있었잖아. 삼촌 제일 약점이 뭐냐. 남한테 부탁하는 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서연아 이번에 일요일날 보자. 이런 말을 못한대. 이런 말을. 근데 이 영업은 돈이 주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근데 먹고 살려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성격이 거기서 엄청 바뀐 것 같아. 벌써 16년을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래. 최정아 이모라고 저 주일학교 이모 하잖아. 나는 알아, 잘 알아. 아유 세훈 형제가 그 재능교육 학습지 갔다며 아마 한 달도 못 버틸걸? 그치 맞아. 나는 한 달도 못 버틸 사람이야. 근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게 버티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 세계에서 그냥 그렇게 돼버려가는 거라. 그래서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리고 선악과의 세계에 계속 노출되면은 매일마다 뭐가 오르냐, 그러냐. 계속 안 그럴래 안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우리 교회 판사님 계시잖아. 판사님 자매님이 그런데 판사 삼촌 있잖아. 나하고 나이 같은데 친구인데 근데 나한테 항상 신문하지 말라. 나 신문하는 거냐. 항상 자기는 안 그랬는데 옆에 사람 신문 나가는 느낌이라. 피고 요번에 거기 술집 간 거 맞죠? 말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안 그래도 벌써 이게 그 세계에서 배버리니까 나는 안 그랬다. 내가 언제 너를 신문했냐 해도 상대편은 그걸 느끼는 거다. 그러는 거죠. 진짜 우리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매일마다 그 세계에 있으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안 그래? 아까 노출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빈 그릇이니. 근데 우리가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다. 십자가에서 하나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 하나다. 십자가에 달려면 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노출돼 있다 보니까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남이 나처럼 느껴지는 거라. 우리 교회는 그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얘기하면은 말은 다 틀린데 다 공감이 돼. 그 말은 다 공감이 돼. 뭐 부정적인 얘기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공감이 되고 다 이렇게 공감이 돼요.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지.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삼촌은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열등감이 무진장 심했다고 생각돼. 내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지금 와서 나이 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잘나기를 원한 놈이었구나. 나 잘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와서 60살 때 평가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있잖아 형님. 우리 예비고사 왔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어차피 좋은 성적이 아 나 예비고사 세대니까 형님인데 내가 예비고사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전두환이 정권 잡아가지고 학력고사로 바뀌었잖아. 수능은 학력고사 나 같은 쪽이네.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있잖아. 어차피 잘하지 못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다른 애들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류대학 간 거면 이류대학 하면 삼류대학이라도 가잖아. 삼촌은 어차피 잘 되지 못할 거야. 에라 백지다. 그러고 그냥 나중에 가서 그냥 쭉 썼는데 있잖아. 컴퓨터가 가서 성적을 나오면 나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25점은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네 개. 다섯 개 아니야? 근데 옛날엔 4개였어. 근데 갔더니 있잖아. 성적이 안 나왔대. 컴퓨터가 분석이 안 되는데 분석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나 했더니 아싸리 잘나려면 잘나고 밑에 처진 꼴을 보느니 나는 백진했다는 말로 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공감이 야 서연아 공감이 되냐? 공감이 돼. 너 공감돼?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지는 꼴을 내가 남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막.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잘나고 싶었고 꽃이 되고 싶었는데 그거 안 돼도 되는 거야. 꽃이 아니고 꽃받침만 돼도 되는 거야. 존재적으로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소유를 해야 행복했는데 소유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이는 거야. 옛날에는 존재만으로 영광스러운 게 어딨냐. 내가 많이 가질수록 영광스러운 거지. 그래서 삼촌이 그것이 보인 다음부터 기어리 삼촌 따라가지고 있잖아. 삼촌 누구 따라다니는 문제가 없어. 삼촌 나보다 동생이거든. 내가 동생 따라가지고 캠퍼스 전다고 나고 3년을 쫓아다녔다. 그러면 기어리 삼촌이 딱 가가지고 80 몇 학번 뭐입니다. 하고서 말씀하면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막 전도하는 거야 이제. 그럼 난 옆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말이 딱 맥히면은 예 어머니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모임 중이세요? 좀 이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 같으면 나 쪽팔려서 안 해. 난 형 따라다니는데도 쪽팔려. 형 따라다니는데도 쪽팔리고. 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혁명을 한 이성계의 자손이란 말이야. 전준 씨.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안 쪽팔려. 안 쪽팔려. 나 기어리 삼촌 옛날 박수 치잖아. 그렇지만 소뚜껑 같은 얼마나 우리 뭐 할렐루야 박수 치고 조용히나 하지. 근데 요즘엔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부끄러우니까 그다음부터 삼촌이 박수 치면 뭔지도 모르고 같이 박수. 야 이건 세상에 없는 거야. 세상은 내가 기어리 삼촌보다 뭘 해도 더 잘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그런 세계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옆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만 있어도 그냥 행복하다. 왔으면 삼촌처럼 말씀을 하던가 뭘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있어도 감사하고. 어차피 피조물인 인생 하나님 그렇잖아. 5분을 할 수 없고 내일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감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좋은 말씀 속에 이렇게 노출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요? 몇 사죠? 나 몰라. 저는 다른 말. 제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하지? 오늘 이제 뭐 말하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먼저 해? 그래 너 먼저 해라. 그래. 아까 이거 말씀트 읽으면서 딱 두 개가 일단 마음에 든 문구가 창조는 약속이고 언약이다. 하나님 계명은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복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랑 이건 좀 공감이
마음에 든다 보고 공감이 되는 거였는데 이쪽 말을 듣자니 이쪽이 이게 문제고 저쪽 말을 듣자니 이게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딱 지금 그래요. 이게 딱 센터인데 예. 무대가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으면 그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그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을 상수라 그러고 오른쪽을 하수라 그러는데 그 센터도 이름이 그 센터 외에도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상수로 가자니 하수가 문제고 하수로 가자니 그 그렇죠. 상수가 문제고 이 사람을 그냥 미치게 하는 건 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삼촌이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아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진짜 대표적으로 MBTI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I는 뭐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뭐 E는 적극적이고 뭐 낯가리 없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E는 E인데 진짜 E는 아니에요. 약간은 I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제 친구는 I는 I인데 그냥 분위기는 E예요. 저랑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E인데 약간 신영이 같은 느낌? 신영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그게 좀 희한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변 친구들 분위기 보면은 걔들이 다 독서실 가. 좀 조용한 데 있어. 그러니까 이는 맞아. 이는 맞는데 이들이 있는 공간이 굉장히 조용해. 그래서 제가 절대 안 갈 공간. 전 뭐지? 버스킹처럼 좀 시끄러운 공간 많이 간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얘들이 지는 공간은 좀 공부하는 공간처럼 되게 조용하고 정숙한 공간. 말씀 듣는 공간은 그런 데고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위에 있고 아니면은 방송실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아까 삼촌이 그 AI도 이렇게 라인으로 뭐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뭐 수학으로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연기도 지금 AI가 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몇 초에 뭐지 얼굴 각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 중간에 말이랑 말 사이 호흡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게 절대 못해요. 사람은 이게 그 뭐라 그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해야 될까? 또 호흡이 있으니까 사람이랑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예. 네, 이렇게 침묵 같은 것도 얘가 좀 조용하구나 약간 이런 거 느끼는 것도 예. 그리고 아까 미국 교수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어릴 때 못 모를 때 이제 한국은 이렇게 초, 중, 고 좀 꽉 잡고 있다가 곧 대학교 때 좀 풀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미국에 좀 살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 중에 좀 4, 5년 살다가 왔는데 시스템을 좀 알려줬어요. 되게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바람의 소리에서 들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이게 수업 방식이 좀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활동적인 게 많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앉는 걸 절대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듣고 있으니까 대학교 때 이제 그냥 무슨 취업 잘리는 것을 다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난 안 가. 그래서 일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이제 반대로 한국은 그 수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동아리는 약간 취미처럼 그냥 약간 잔챙이 풀어주는 느낌으로 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동아리가 더 중요하고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는 좀 개인 이야기긴 한데 정기 오빠랑 얼마 전에 카페에 갔다가 어쩌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 우리 교회 보면은 거의 다 개대잖아요. 왜 개대가 왔을까 의문이 나왔어요. 약간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 장난해가지고
준지랑 좀 이름 냈어요 하니까 그래서 뭐 오빠가 하는 말 되게 뭐랬더라? 그때 뭐 계대 뭐 있냐고 계대 뭐 있냐 하니까 그때 제가 삼촌 그 성함을 말을 했거든요. 삼촌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닐까 말을 했어요 하니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교수가 좀 놀랐던 게 담당 교수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충격 먹었거든요. 미국에? 예. 한국은 다 뭐지 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의 공감이 가는 게 저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희 영희 교수님이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하나? 라디오 방송 같은데 그 게스트로 가셨을 때 그 질문 받은 게 학생들이랑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MC라고 해야 하나? 네, 받은데 절대 안 마신다고. 저희 교수님은 저희랑 커피는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도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게 되게 있어요. 교수님 때는 이제 그 교수님이랑 교수님이 그 선배나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술을 마시고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좀 편애한다. 이때 너무 편애한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거 있어요. 차라리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 사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차라리 저희가 교수님께 한 잔 사드린 건 많아요. 줬는데 교수님이 저희한테 뭔가 한 잔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하는 분.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네. 올해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일 수도 있고 아마 저희 모임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라스트.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모임이. 아, 될 이 수도 모임이. 있다. 될 수도 있다. 여기 오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시 시험이 이제 라스트를 향해 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듯해서. 그래, 다 치고 오면 되지. 진짜 다 하고 오면 되지. 맞아. 저 토요일에 와야 돼요. 토요일에 나와야 이제 돼. 면접 보러. 네, 실기. 네, 토요일에 나와야 돼요 여기. 그래서 그 토요일 여기 왔다가 저기 어디야 목원대 가야 돼요. 오후 타임, 딥타임 뛰어 가야 돼요. 두탕 때. 하루에 세 탕이 늘수 있어. 왜 그래? 좀 감독 들어갈지 모른다. 나는 감독의 아, 감독. 진짜? 저는 그 감독을 왜냐면 그 같은 부류 사람들이 모의할지 몰라가지고 이 다른 대 사람들이 와서 그 심사위원들을 감독을 해. 골 때리네. 근데 그게 있어요. 방식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일단 누가 그 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수랑 싹 다 일단 학부장 싹 다 들러요. 그 매달 며칠에 무슨 학과가 실기 시험이 있는지 가능한지 물어봐. 그래서 예스 하면은 일단 그날 참석은 필수고 그거를 이제 이 학과 교수랑 학부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거기 아예 관련이 없는 교수도 참여를 하는데 그게 왜 하느냐면 그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수험 번호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핀이나 이런 거 빨간 핀 이런 거 알아가지고 뽑는 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시하려고 다른 다른 과 그 교수를 앉혀다가 감시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못 보게 하려고. 요새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못하게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수끼리 디스커션하면 안 돼. 소통 불가. 그래서 그거를 감독을 해. 맞아요. 그거 땅과 교수. 그러니까 교수가 교수를 감독을 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거지. 우리 관계가. 그러면 그 삼촌들 토요일에 감독을 들어요? 이제 그렇게 뽑힐 수가 있어. 어디 갈지 모르지. 놀리라. 그럼 나 토요일 들어온 줄 알았어. 명진이 있고 땡겨가지고. 좋아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차라리 이거 근데 이제
그 이제 산혼 이거 얘기했는데 이제 선택의 문제는 이제 자유 영역이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 선택을 하면은 이제 내릴 수 없는 급행열차에 탄 상태랑 마찬가지다. 이게 노선이 어쨌든 정해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 약간 노선 잘 탄 것 같은 것이 왜냐면 그렇지. 이제 그리고 그 틈바구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막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 그 틈바구니 있으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삼촌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옛날에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왜 세훈이 오빠도 그렇고 아무튼 그 오빠들이 엄청 극성이었거든요. 막 저기 가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 막 누구를 뭐 픽업해가지고는 같이 모임 가야지 막 이런 하면서 막 그때 되게 짐막이 있어가지고는 막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 저기 직장 안 다니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되게 유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이제 엄마한테는 뻥카 쳤거든요. 일 없어서 4시에 퇴근했다 했는데 일 되게 많았었는데 계약서가 막 이만큼 왔는데 그냥 너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일 하기가 그래서 엄마한테는 일 없어서 퇴근했다 이랬었는데 사실 막 일 진짜 이만큼 있었는데 그걸 그냥 하고 왔었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일찍 왔으니까 약간 약간 좀 게임 좀 하다가 잘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자야겠다. 약간 결심했었단 말이에요. 결심했었는데 근데 약간 제가 약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세훈 남촌이 그 카톡으로 명재 오늘 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간다고 제가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는 그냥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맨날 그렇게 막 극성스럽게 이제 맞아 그렇게 돼 사람이. 그냥 뭐 극성스럽게 막 뭐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게임 안 하고 여기 온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냥 먹은 대로 이렇게 계속 하는 말이 이제 먹은 대로 표현하는 게 산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진주기 갔을 때도 산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간 되게 뭔가 좀 무서운 말 같다, 왜 약간 토속신앙 같은 말 같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딴 게 아니고 이제 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고 어디에 노출되는지가 중요하다. 왜냐면 그대로 자기가 뽑아낼 거니까 그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왜 여기 보면은 다들 이렇게 집에 누워 있는 게 좋을 텐데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뭐 딱히 뭐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이미 우리가 이 노선을 타고 있는 거라서 좀 야무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세훈 삼촌이 나 자신이 꽃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꽃받침이 돼도 괜찮다? 이거 하는데 완전 와 진짜 문과적이고 진짜 좋은 말이더라고요. 저도 항상 제가 신학과 나오셨어요. 근데 저도 항상 제가 꽃이 되고 싶었거든요. 꽃이 되고 싶으면 지금도 꽃이 되고 싶어요.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뭔가 누군가 어떤 거 대할 때 꽃받침이 돼 예를 들면 뭐 경민이랑 저랑 있을 때 내가 꽃이 되려고 해봐요. 그러면 경민이가 저 언니가 왜 척하네 하고 절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경민이랑 있을 때는 제가 꽃받침이 돼도 괜찮은 거죠. 그냥 약간 뭐 그래갖고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참 놀랍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같고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 이제 뒷담을 하나 하자면은 아니 너무 짜증나니까. 왜냐면 오늘 이제 근데 야 이건 제가 말씀하면 전혀 상관없는 뒷담인데 이제 제가 계약을 하면은 부동산이 중개 수수료 주잖아요. 지원을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이제 이거 진짜 뒷담인데 중개수수료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틀려왔어요. 그 중개수 가격을 틀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거 계산해서 그냥 아예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말을 했는데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 나는 디자인과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계산을 다 하는데 지는 지금 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못하나. 그리고 막 도면 같은 것도 왜 면적이 이제 조금
초과가 되면 안 되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 디자인과 나는데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냐면 돈 받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중개사에서 못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고는 그냥 돈만 주세요라고 말했었거든요. 그거 말하고 너무 짜증 와서 4시에 퇴근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많은 중개 중개 그거에 노출돼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하나 싶고. 아니, 그 사람 정상이고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중개사인데 그걸 못 해요? 이게 말했어, 이게.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과인데 이거를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순수하게 뒷담화만 까봤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게 도면 보면 딱 들어오잖아. 아니 근데 이거를 못 아니 나도 왜? 아니 선순위도 다 틀려오고 그래갖고는 너무 빡쳤고. 이거 중학교 지켜 이거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뭔가 제가 이렇게 다 해내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고 뒷담도 하고 그런 거다 때문에 원래는 제가 상임 전 이거 계약직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 어떤 지역을 하나 맡아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또 제 자랑인데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제 그 교회가 돈을 벌어주진 않지만은 뭔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뒷담하면 또 내일 출근할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오는 제가 참 대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제 재욱이 형제가 모임에 항상 많이 아니. 출석해요. 출석이 전부야. 아 네. 뭐 요즘에 이제 딴 얘기보다도 요즘에 뭐 경대 모임도 가고 뭐 할 때 뭐 모임이랑 모임은 웬만한 다 가본 것 같아. 다 갔는데 모두 사진에 있더라고요. 아. 무슨 사진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155마일을 재욱이가 사서 제일 가난하네. 그냥 뭐 저는 이제 일요일에 또 저도 진주교회도 갔다 왔고 했는데 오, 진주교도 갔다 왔어. 상일 형제하고. 네. 아. 성진이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3명 갔다 왔는데 이렇게 딱 그냥 거기는 딱 뭐 작게 그냥 이렇게 한 층에 그냥 이렇게 가족처럼 딱 해가지고 한다더라고. 약간 또 하고 또 교회 같은 느낌도 안 해요. 그냥 딱 보면 약간 좀 센터 그냥 이런 느낌인데 좀 밝게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이제 얘기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서 저가 어쨌든 저가 좀 제대로 뭔가 좀 알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예전보다 당연히 조금 더 알게 되고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가 제대로 알아야지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현상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구속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게 어쨌든 핵심은 거기서 대속과 구속이 있는데 구속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까지는 다 대속도 다 되는데 구속은 이제 못 뛰어내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속이라는 것은 나는 안 죽고 안 죽어도 되고 하느님은 벌써 죽음으로써 다 죄를 사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대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다 고개 빳빳하고 다 이제 뭐 이렇게 딱 갇혀 있고 막 정장 입고 구두 딱 신고 근데 그런 모습도 이제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구속에서는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되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함된다는 게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위치를 회복한다고 하고 위치가 이탈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온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 구속에서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거기서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난다고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그냥 그것만 제대로 알면 세상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되고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그 뭐야 어쨌든 뭐 인생의 본질은 그거뿐이고 그거 하나밖에 없고 세상은 어찌 보면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또 사는 거고 그런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막 그렇다 해가지고 저가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뭐 말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되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제 저도 납득이 안 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딱딱딱 맞는 거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안 들리니까 모르겠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나는 거 같고 맨날 사이비 같고 이단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구속을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이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화려한 것을 원하는 거고 대속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어떤 그런 세계에서는 화려한 거잖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난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하는 거고 구속은 다 이렇게 나도 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자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못 뛰어내리는 것 자체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그 해답이 있다고 하니까 뭐 노뱀까지는 솔직히 지금 저 이해 안 가요. 그 어쨌든 그까지 하고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계속 들으니까 또 더 예전에 막 이 교회에 단톡 같은 거 있으면 요즘 보면 유나 누나도 보면 서울에서 이제 힘들게 막 좀 직장 생활 하니까 답답할 때 또 대구 내려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단톡에는 뭐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다 하나로 보인다 이런 말 하더라고. 예, 어쨌든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그것을 이제 느끼고 그러니까 알아들었을 때는 그대로 눈으로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세상적인 그런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생명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듣고 해야 되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양생의 효과. 우리 사장님. 제가 열흘 동안 정신병동에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집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데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는 부활했고 성령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왜 신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신이 아닌지 궁금해졌고 그렇습니다. 아멘.
기열이 삼촌이 뭐 답변을 그래? 어떤 한마디 하는 김에 답변도 이렇게 짤막하게. 난 오늘 저 형님 말씀 중에 이제 답변도 하면서 참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주 신기하네요. 거의 뭐 사람의 어떤 그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름도 인공지능이네, 그죠? 그러니까 본만큼 재현되는 거잖아요. 본만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왔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 이 열차에 경부선으로 가는 그 열차에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계속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가고 뭐 예수님 가고 막 계속 그렇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일단 정답은 없지만 이 노선에서 하여튼 이렇게 그 안에서 막 뭐 어떤 산원의 작용으로 뭔가 계속 뭘 해가지고 이르는 곳은 그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하면은 계속 가겠지만 중간에 사탄이 가만 안 뒀잖아요. 우리를 항상 뭐 이런 요소로 저런 요소로 계속 뜯어 말리고 못 가게 하고 방해를 넣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계속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판을 옮긴 거죠. 세상판에서 이 교회판으로 옮긴 거죠. 근데 목사님이 여기에서 힘이 했다라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신화를 엎을 만큼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해오신 것이 신화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도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못 믿은 게 믿어온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5년 전에 내려오지 못하는 요 구속 그 원래의 자리로 가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다 가 있으면 그걸 쓰실 리는 하나님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 서연이가 거기 가서 친구가 그렇게 물을 때 그 우리의 사람의 그 원래의 원형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사람의 자리로 갔던 예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진짜 하나님 같아.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어. 못 내려오고 죽었어.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함이. 그죠? 그걸 열심히 보여준 거죠. 원래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처럼 써버린 거지.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우리만큼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님은 이제 세상적으로 교수님이니까 그 정도의 역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또 형님은 또 형님대로 나는 나만큼의 사람의 어떤 원형의 자리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썼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버렸다. 왜? 버려서 버린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버렸지. 사람이니까 죽지.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누구 앞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희미하지 않고 또렷한 이 복음. 그래서 정말 그 아까 인공지능 너무 재밌네요. 진짜 전자공학과 가면은 뭔가 이렇게 하지만
재밌는 그게 딱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재밌게 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다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쓰시고 내일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고정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고정돼 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죠?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재밌는 그 이론이 너무 이렇게 딱 통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동의하고 우리 이모. 저는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 맞아. 아멘. 이모 인사. 나는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못 온다고 이제 기열이 오빠한테도 나한테 연락하고 전화하죠. 오빠한테도 연락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치장을 시작하고 외출을 준비하길래 형제들 보고 싶다고. 계대 양문회라도 가까이 그래. 가자고 그래.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동안 좀 일이 좀 많고 이제 저쪽에 외관 읍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했거든요. 멀리 왜 가냐면 뭔데? 네네네. 그쪽으로 이사하고 이제 조금 변화가 그동안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연이가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노출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하여튼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는 그 환경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환경을 계속 주고 싶고 그거밖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를 이렇게 조성하신 게 감사하고 아멘. 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심심하다고 교회 형제 자매 이름 중에서 명진이 언니 전화번호라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명진이 언니 바쁘다 지금 직장 다녀서 낮에 원치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진짜 낮에 완전 나- 그냥 휴게실 달려가지고 15분이다. 언니 그게 무슨 표정이에요? 왜 빨리 전화 오면 딱 받아야죠.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서연이 입에서 명진이 언니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고맙고 반갑더라고요. 그래. 진짜 고맙네. 그래서 너무 하여튼 감사했고 아멘. 거기 가서 또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왜 사람이냐고 그런 이제 질문도 했는데 저도 확실하게 좀 잠깐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분명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그 집에 가서 좀 엄마가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 오늘 진짜 나도 내 체력 이상으로 쓰고 나니까 지금 해롱해롱하지. 그래. 오늘 가서 쉬어야 된다. 빨리 쉬어. 형님 뭐 마무리. 예. 아이고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이 사람이 다 뭐 이 시간 저 시간 막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노출돼서 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말씀에 노출되도록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